기독 NGO 글로벌 호프의 국내 아프리카 난민 사역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대구 지역을 직접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 출신들의 작년 난민 신청은 350여 건이었습니다. 국내에 점차 증가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동두천 보산동에서 진행되는 기독 NGO 글로벌 호프의 교육 사업 현장입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을 맞아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지리아와 라이베리아 출신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한국어, 영어, 수학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어 수준을 고려한 초중 고급반 등급별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고, 그래서 이들이 취업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할 텐데 이 아이들의 정체성의 문제들도 있고,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500여 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호프는 언어교육 지원 외에도 이주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과 창업 교육 지원, 사업장 연계 등을 돕습니다. 찾아가는 이주 난민 콰이어, 난민 축구 봉사단 등을 만들어 난민들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국 사회, 교회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난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들 중 다수가 크리스천이기에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Just want to tell Korean churches that they should keep up that love, see us like our brothers to them, because in Christ we are all one. 난민들을 다른 사람으로 안 봐줬으면 좋겠고, 그냥 같은 인간이고 같이 똑같이 행복하고 좋은 것에서 생활하고 싶은 거고, 아파지고 싶지 않는 분들이고, 그냥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난민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난민들을 만나보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설도 좀 많이 춥고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거라도 기부라든지 간단한 생필품 안 쓰는 거도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같이 좀 관심 가지고 나눔을 좀 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그 나이대의 그런 아이들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호프의 정경일 사무국장은 선교지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국내에 생기는 선교 현장들에 많은 관심 갖기를 부탁했습니다. 해외에도 단기 선교를 국내에서 교회에서 많이 보내는데,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위한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이쪽에서 경험을 하고, 교회에서 목장 단위로, 구역 단위로 또 난민 가정 한 가정을 품어주고, 또 이들을 돕고 하면 이들에게는, 난민들에게는 또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생기고 또 힘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는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들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사회가 움츠러들고 확진자가 많은 대구 지역은 특히나 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 교회들이 직접 대구를 찾아갔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사자들의 손과 발이 분주합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구호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키트 안에는 소독제와 생필품, 음식 등 약 7만 원 상당의 10가지가 넘는 물품들이 채워졌습니다. 최근에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도 함께 담겼습니다.
함께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 힘을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치료하는 일로, 또 교회는 교회로,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서로 함께 좀 나누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광염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들이 연합해 만들어진 구호팀은 5일 동안 대구 시내를 돌며 구호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하루에 20여 가정씩 직접 찾아가 물품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역교회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 중에는 비기독교인들도 포함돼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봉사단은 대구에서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산병원에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면과 식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300여 명의 의료진들과 직원들을 위해 물과 햄버거, 간식 등과 함께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도, 그분들을 좀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하루빨리 대구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 달려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웃는 이들과 함께 웃으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한국발 입국자 금지 조치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38개 국가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고,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가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예정됐던 GMS 선교 전략 포럼, 아메리카 선교대회 등 굵직한 선교대회들이 줄지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교방송 G맨 대표 김정한 선교사는 한국을 경계하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선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요즘 상황을 새로운 선교의 장애시대라고 정의하며 선교 비자와 질병, 재정, 선교사 지원자 저하, 교회의 선교 열정 저하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정한 선교사는 이 시기를 선교 침체기가 아닌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몇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선교계에 이미 시작된 자비량 사역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들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선교대회 중심에서 현장 중심 중소형 대회가 강화되면서 현지 사역의 자립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단기 선교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선교사는 현재 G맨 코로나 바이러스 19 소멸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 일명 코소중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지 위기 관리를 위한 기도 네트워크로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 이들립에서 시리아군과 터키군이 충돌하면서 1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시리아군이 반군의 최후 거점인 이들립을 재탈환을 위해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유엔은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Turning to Syria, we remain alarmed about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over 3 million civilians in Idlib and surrounding areas in Syria, as reports of airstrikes and shelling continue to take a heavy toll on the civilian population. 터키가 난민의 국경 진입까지 불허하면서 현재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수용소에 몰렸고 절반 이상이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추운 겨울 날씨로 어린아이들이 동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유럽 전역에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유대인 130여 명이 이스라엘에 입국했습니다. 유대인 차별철폐 운동단체 ADL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 절반 이상이 반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유대인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CNN이 최근 한국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개발 및 도입 방침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며 호평했습니다. CNN 국제 분야 담당 폴리 행콕 기자는 생방송 뉴스에서 한국 내 자가격리 상황을 전하며 격리자들이 지정 장소에서 벗어날 경우 GPS 기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람이 울린다고 설명하며 매우 창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전국 노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봄에 예정됐던 정기노회 일정을 연기하거나 간소화합니다. 서울, 강남, 남원, 익산 등 5개 노회는 3월에 있을 노회를 4월로 미루거나 잠정 연기한 상태며 4월에 예정돼 있던 다른 노회들도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연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시민적, 정치적 탄압국으로 지목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195개국의 시민, 정치적 자유를 조사한 2020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자유 40점 만점에 0점, 시민적 자유 6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습니다. 퍼딩턴 프리덤 하우스 선임 연구원은 1972년 세계 자유 보고서 발표 이래 어느 나라도 북한처럼 끈질기게 최하위 자유 지수를 받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는 가운데 아시아 여성들은 육아전쟁, 가정폭력, 저소득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어린이집과 학교 폐쇄로 인한 여성의 육아 고충을 비롯해 도시봉쇄 등의 강력한 조처를 시행한 중국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사례들을 전하며 이 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만연해 있는 성불평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휴가 나온 현역 군인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군선교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영내 종교 행사 금지 및 영외 종교 활동도 차단된 상태며 모든 군인의 휴가, 외박, 면회 등이 지난달부터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민간인이나 대대급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군선교 사역자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제한된 여건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선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